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대학은 괜찮습니까? 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대학의 그 국유화, 재정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라고 네, 표현했는데 국유화. 그 다음에 그 재정난 탈피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택했던 해결책으로 네. 이제 중국 학생을 받아들이면서 네. 저희는 중국화에 대해서 네.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대학의 황폐화, 네. 저질화, 뭐 여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 대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 것은 또 대학생들 문제뿐만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떨어졌다. 고등학생들은 또 중학생들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 중에 네. 초등학교 교사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들어오면 어떤 개념을 뭐 하나 가르치려면 한 학기 동안 가르친다고 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생긴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학교에 오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적응하지 못하고 애들이 막 서로 이제 모이니까 네.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쩔 바를 몰라서 흥분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네. 유지된다는 이런 것들을 절실히 느낀다는 게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 증후군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 보이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안 오다가 네. 유치원 다니고 1학년 들어와서 적응하고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에 적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한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애들이 굉장히 영악해져 가지고 네. 머리가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그 반대면도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네. 대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건데 대학생들의 학력 저하 이게 대학교 와가지고도 아까 중국 학생들 때문에 왜 환경이 나빠지고 공부를 예전만큼 그렇게 교수가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학생들 케어해야 되는 이런 네. 문제들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국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 섞여 있으면 이 격차가 너무나 큰 겁니다. 이 격차에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한양대, 경희대 다녔다고 하면 그 학생들 대단히 수준들이 비슷했어요. 네. 또 하나는 예전에도 느낀 게 학부 수준이 대학원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아무래도 외국 학생들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학부 수준이 차라리 높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 이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학생들이 대학에 오니까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공대나 이공계 다니는 학생들, 자연과학이나 공대 다니는 학생들, 뭐 경제학, 수학도, 경영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미분 적분을 따로 배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만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 인터넷 학원이 생겼어요. 네. 알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는 예전에 경희대학교 공대 교수들은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대학원에 박사과정 학생 시켜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면 전부 수학시험 쳐가지고 어느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남아가지고 그 학생들 미분 적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 학생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수업을 할 때 대상들이 너무 다르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방대학의 어떤 대학의 총장으로 간 친구가 하는 네. 얘기가 수학이 필요한 전공들은 전부 미달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수학이 필요한 건 안 가는 것처럼 한국 학생들도 이제 수학이 필요한 건 안 가는구나. 뭐 그런 느낌들 많이 받아요. 이제 이 그림에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네.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네. 2019년, 2020년인데 불과 1년 사이에 네. 급격하게 늘었어요. 네, 맞 전국의 중3, 고2 2만 1천 몇백 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샘플을 조사를 한 거죠. 네. 이거 교육부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했는데 네. 기초학력 미달자가 영어 같은 경우는 2019년 3.6%는 지금 8.6%로 수학은 네. 9.0%는 13.5%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네. 국어도 4.0%에서 6.8%로 네. 얼마 전에 이런 거 있었죠. 심심한 뭐 사과를 드립니다 했더니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 아.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네.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오면 자연스럽게 대학 학력도 이제 떨어지는 네. 거죠. 여기도 보면 비슷한 건데 중앙일보에 난 기사였는데 2019년, 20년 사이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학력 미달 수준이다, 기초는 네. 수준이다, 보통 이상이다 이런 것들 이 분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 네. 숫자를 그래프로 그려놓는데, 이렇게 이제 학력 미달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오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저질화. 네. 저질화가 다른 것보다 교육의 질이 나빠졌다. 그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외국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네. 외국 학생들이 걸러져서 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또 하나는
중국 학생들이 이제 경희대학에 들어올 때 그러면 또 한양대학에 들어갈 때 그러면 그 학생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뛰어난 학생이 뭐 더 나은 학교나 더 나은 과에 들어간다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중국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마다. 그러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대행해주는 회사가 뽑아가지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학생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뽑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학이 관여를 안 해요. 돈만 받고 끝내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출처가 확실치 않다고 해서 제가 출처 불확실하다고 썼는데 4년제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서 또 어디서 우연히 봤는데 그냥 이거는 출처가 불확실한 거니까 농담으로 들어줘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랬다는 겁니다. 그 개천절과 현충일 차이를 아냐? 그랬더니 안다가 28%. 우리나라 사법부, 입법, 행정부의 대표기관 하나씩 말할 수 있냐? 있다가 31%. 100m가 몇 센치냐? 51%만 안다는 겁니다. 유교가 몇 년에 난 줄 아느냐? 23%가 안다는 겁니다. 물의 화학식을 아느냐? H2O 그거 아느냐? 그러니까 39%만 알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영어 표기를 알고 있느냐? 11%만 알더라는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 월을 영어로 쓸 줄 아느냐? 28%만. 본인 이름 한자로 쓸 줄 아냐? 48%가 쓸 줄 아냐? 그래서 52%가 본인 이름 한자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성함을 한자 쓸 줄 아냐? 제가 볼 때는 10%? 그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다. 이제 이런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라고 여기에서 해마다 국가 경쟁력 평가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스위스가 1등이고 싱가포르가 2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기업 경쟁력도 있고 교육 경쟁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이 64개국 중에서 47이다. 우리 경제 규모, 경제 수준 이런 것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모자라서 수입도 안 되고 또 질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 위기 때문에 매몰로 학교들이 나오고 있고 지원자가 줄어서 이제 학교 문 닫아야 됐다는 이런 지방 사립대학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재들이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도 중국 학생들이 거의 다 차지해 있고 이공계 대학은 베트남 학생 아니면 실험실에 안 돌아간다고.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MIT가 10억 불, 여기 제가 1조 원을 했는데 10억 불 1조 원이 아니고 1.4조 원이죠. 그 투자해가지고 AI 대학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91년 말에 와서 92년부터 교수했거든요. 작년까지 30년 교수했는데 92년에 와가지고 제가 5년 정도 있다 97년에 제가 독일에서 전에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하던 독일 대학에 간 겁니다. 갔더니 사회학과가 그 건물에 2층을 다 쓰고 있는데 거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사회학과 없애지 말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1997년이에요. 갔을 때 이제 친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해서 만나서 사회학과 없어지냐 그랬더니 없어진다고. 왜 없어지냐 했더니 그때 사회민주당 주정부가 정부를 맡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주립대학이거든요. 전부 다 사립대학 없어요. 독일에는. 그 주립대학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좌파 정당의 정부인데도 학교의 사회학과를 없앤다고. 그럼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은퇴하는 교수들은 은퇴해 나가면 신임 교수를 안 뽑고 신임 교수를 뽑지 않고 그 교수 티오를 딴 데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돌린다고 하냐 그랬더니 AI 연구소에 돌린다고 한다고. 그때가 1997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AI 연구소 왜 그렇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냐 그랬더니 그때 사회학과하고 정치학과를 없애고 그 티오를 AI 연구소 좀 둔다고. 그래서 이제 교수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회학과 정치학이 더 이상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기여를 못했던 거로 평가하는 것보다 당신은 어떡하냐. 나는 교수 정년할 때까지 문제 없다. 나는 내 연구소 지키고 해나가고 후임을 안 뽑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AI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독일은 지금부터 25년 전에 이미 사회학과를 없애고 AI 연구소로 이게 예산을 투입하고 했구나. 그 AI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구나. 우리 같으면 지금도 사회학과 줄이고 그 예산을 AI 연구소 한다면 총장도 점거하고 데모하고 난리 나죠. 단식 투쟁하고 뭐 다 때려 부수고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죠. 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교육부의 리더십이 부재다. 그러니까 저는 또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기도 싫은데 교육부가 왜 대학을 리드하려고 그러냐. 왜 대학에 리더십 발휘하려고 그래. 그냥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또 지자체에서 거기서 알아서 하고 대학끼리는 미국처럼 우리 대학 교육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대교협이라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논의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입시는 우리가 대략 이런 식으로 통일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대로 그렇게 모여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룰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둬야지. 왜 학점 주는 거 하나하나까지 교육부에서 간섭해야 되고 왜 입시 방법까지 전부 다
교육부에 정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나눠줘야 되고 왜 그러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 봐요. 뭐만 국립대학은 그렇게 해라. 네. 사립대학은 내버려 둬라. 사립대학은 등록금 얼마 받든 무슨 과를 만들든 무슨 과를 없애든 상관하지 마라.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립대학에 지원하면 전공들은 가능하면 취업하는 이런 거가 아니고 기초과학이라든지 네. 학생들 선택 안 하는 과 있잖아요. 네. 뭐 인문 쪽이라든지. 네네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과대학에서 자기 분야를 정할 때 뭐 심장외과라든지 이런 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것만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꼭 필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병원에 남는데 아주 수준이 떨어진 학생들이 남는다. 뭐 이거 듣고 또 심장외과 이런 데 있는 그 의사들이 또 나는 아닌데라고 할 줄 모르는데 그런 분도 그런 사명감 가진 그런 훌륭한 분도 계시고 대부분 안 간다는 거예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가능하면 장학금을 줄 때 그런 꼭 필요한데 학생들 지원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기초과학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쪽에 돈을 주기로 하고 사립대학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버려 두자. 그게 맞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교육부에 그 위선의 반감을 갖고 있는데 말은 늘 이렇게 합니다. 국가 인재 양성이니 신산업 혁신 인재 양성이니 대학의 자율성 확대. 자율성은 무슨 얼어 죽을 자율성입니까? 뭐 대학의 책무성 강화니 책무성 강화 책임을 지게 하려면 권한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기들이 다 하게 해가지고 돈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줄 세워놓고 돈 나눠주는 노예 만들게 하는 겁니다. 대학을. 그러니까 성과 관리 강화 이렇게 했는데 돈 나눠주고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 개혁이라든지 학제간 융합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인문 역량 강화 사업 뭐 거창하게 하는데 전부 다 허망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결과는 어떠냐? 전부 버블 같이 다 교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방향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강압적으로 시켜가지고 돈 주니까 하라.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돈 줄 테니까 하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수들은 2019년에 나온 건데 요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거 했어요. 교육부 수명 다 했다. 교육부 폐지해라. 이런 얘기를 이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문제들이 있어요. 대학에 민노총이 장악을 해요. 많은 학교들이 민노총이 장악을 한 겁니다, 이미. 이 그림은 뭐냐면은 뭐 지방의 어떤 대학인데 해고는 살인이다. 결사투쟁으로 일자리 지켜내자. 또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직접 고용 실시하라.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몇 개 대학에서 전 조합원 똘똘 뭉쳐 생활임금 쟁취하자. 가운데서 다 빼먹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청소 노동자에게 위험한 병원이고 누구에게는 안전해야 될 병원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겨레에 이렇게 나왔고 경희대학교 자회사 설립해서 청소 노동자 전원 채용 이게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에 청소 노동자 대학의 끝없는 갈등 경희대 모델 대안될까? 이 경희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기사를 보면 노동자 135명 청년 70살 보장받게 돼. 경희 모델 2년 만에 결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경희대학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경희대학 직원이 아니죠, 당연히. 경희대학이 어떤 용역회사하고 계약해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고용해가지고 경희대학에 투입을 해서 청소 같은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그 용역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용역회사에서 일종의 수수료를 조금 자기들이 떼고 나눠주겠죠. 이분들이 경희대에서 우리를 직접 고용해라 라고 데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당연히 우리는 당신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회사하고 계약해 당신들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우리는 경희대학을 위해서 청소했지 청소 용역회사 위해서 청소한 거 아니다. 우리 직고용을 했더니 어쨌든 정부가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희대학이 문재인 대통령 모교잖아요. 대통령 모교 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압력도 받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데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직고용하기로 했어요. 직고용하기로 했는데 직고용 하려고 보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직원들은 정년이 60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은 숫자가 그만둬야 되잖아요. 데모를 또 했죠. 정년 늘려달라고. 정년 늘릴 수가 없죠. 경희대학교 직원, 의료원 직원 다 합치면 몇천 명인데 3천 명 이상인데 그래도 못하니까 결국에 별도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은 따로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정년을 70세까지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정년하고 저기 들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학교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 네. 있잖아요. 영선반이라고 있잖아요. 네. 영선반이라고 뭔지 알아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 용어인데 네. 영선반이라고 이제 책상도 고치고 칠판도 고치고 네네네. 관리하시는 분들. 아, 네네네. 그 다음에 정원사 네네네. 이런 분들, 그분들 100몇십 명 되는데 이분들도 다 우리도 다 해줘. 70세까지 보장받는 이게 됐어요. 그걸 이제 경희대 모델이라 해가지고 여기 지금 관계를 보면 희망제작소 제안으로 2년여 교섭 끝에 지난해 타결 이랬잖아요. 네. 자회사 통한 고용 보장으로 대학 노동자 화합, 대학 주체 간 신뢰 형성으로 결실이 가장 큰 의미 이랬잖아요. 희망제작소.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있던 거기서 만든 안을 경희대에서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모델이 돼가지고 경희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희망제작소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지방까지 다 퍼져. 지금도 몇 개 대학에서 이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경희대학교에 있는 보안회사 있잖아요. 네. 정문 네. 출입하는 네. 차 관리하고 네. 시큐리티 회사. 그러니까 복도에 다 CCTV도 있고 교수 연구실에도 다 무슨 센서도 다 있고 네. 교수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것도 다 이제 관리하는 그 회사가 있죠. 네. 그 회사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쵸. 캠퍼스가 경희대학만 하더라도 3군데나 있고 또 학교도 크고 하니까 네. 거기 사람들도 우리도 해달라. 그 회사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에 아마 그 시큐리티 장비들을 학교가 다 사가라 했더니 학교는 그 돈 다 못 주겠다 뭐 이런 걸로 서로 이제 깨지고 또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건 이제 안 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보면 청소 노동자 진짜 사용인인 신라대가 직접 하는 이 문제인 겁니다. 신라대도 똑같이 왜 경희대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런 거죠. 이 사진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쟁취, 신라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 승리 보고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경희대학이 이제 몇백 명이 그렇게 들어왔죠. 이걸 제2노조를 만들었죠. 제2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민노총이 가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시간 강사 또 일반 교수 그다음 모든 사람들 경희대학교에 관련된 사람들 다 자격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민노총에 소속된 그 노조로 다시 출범을 해가지고 그 제2노조가 된 거죠. 제2노조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희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분들도 우리도 투표권을 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하죠. 하고 나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용역에서 직원으로 경희대학교에 청소하러 오시던 아주버님께서 투표권을 갖는 총장 선출할 때. 그런데 현수막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교수 한 표, 네. 우리 한 표, 똑같은 사람이다. 네. 이러니까 교수들이 우리는 30년 동안 책임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교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 표랑 작년에 영유에서 있다가 전환된 당신이랑 어떻게 한 표가 똑같냐 총장 선출할 때 우리도 주인의식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총장 투표를 못하고 총장 대행을 세워놓고 네. 한참 동안 갔죠. 그러다가 결국에 해줬어요. 투표권을 줬어요. 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숙명여대 학생참여 총장 직선제 쟁취, 총학생회장 무기한 노숙 농성 돌입. 경희대학도 총학생회에서 똑같이 우리도 달라 했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줬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우리 한 표, 교수 한 표. 네. 교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네. 원래가 이제 총장을 이제 선임할 때 투표해서 뭐 2배수나 3배수 하면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이사장이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교수가 교수회의에서 네. 2사람을 뽑아서 올리고 아, 네. 그러니까 직원, 그러니까 노조 네. 거기하고 학생들하고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올리고 그래서 3사람을 뽑아서 올리면 이 중에서 이사장이 한 명 정한다. 그러면 다 반영된 거죠. 아, 네. 자기 표들이. 그래가지고 올렸더니 교수가 올린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총장이 됐어요. 다음번은 아닐 수도 있죠. 다음번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러고 나서 경희대학교에 부총장이 바뀌었는데 직원 출신이 이제 부총장이 된 거예요. 행정재정부총장 해가지고 네. 이제 직원 출신이 된 네. 거예요. 들은 얘기로는 대학생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력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거기서 나중에 우리도 그때 총장도 될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독일도 네. 학생들이 총장 선출할 때 참여합니다. 투표에. 근데 독일 대학은 간접 선거예요. 네. 학장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아, 네. 학장들 모여 투표하는데 투표권 있는 학교도 있고 옵서버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총학생회에서 한 표 정도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학장들이 2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학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상징적으로 참여시키는 거지 그 학생들이 결정을 갖는 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총장 직선제 학생 참여, 네. 직선제 쟁취 이래 놓잖아요. 이건 실질적인 총장의 자기의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처럼 학생들이 우리 학교 경영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직원들이 학교 경영하겠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학교가 붕괴된 것도 있고 네. 또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황폐화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대학교 교수가 됐던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못해졌다. 질적으로. 그럼 앞으로 한국 대학이 어떻게 할 건가? 네. 희망이 있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희망 없어요. 학문적으로 혹은 뭐 쪽이라는 게 이제 대학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이제 가르치고 네. 연구하고 하는 건데 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둘 다 가망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전문가 또 AI 전문가, 메타버스 전문가들 많이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AI 전문가 많이 필요하다. 자동차 다 AI가 컨트롤하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네. 자율주행 선박 뭐 다 이런 것들 필요해서 그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AI 전문가 교수들이 대학에 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네. 나와 똑같이 30년 근무했던 그렇죠. 그 은행원이 나보다 연봉이 4배더라고. 네. 왜 대학에 가겠어요? 또 대학 가면은 가르칠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주고 또 연구할 때 도움도 되고 해가지고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안 되고 학교 가면 늘 데모하고 늘 직원들 총장 선거하는데 우리가 뽑게 해달라 이런 것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대학이 돼버렸으니 네. 이런 것들을 과연 교육부는 알까? 모르니까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교육부 해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 대학교 어차피 다 죽는데 네. 학교들 각자 도생해서 각자 살아남아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뭐 저도 고민하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네. 고민하고 또 교수님들도 고민하고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교수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교수님들이 듣고 나면 맞아, 그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하시지만 먼저 네. 꺼내시는 분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2달 전에 제가 이제 뭐 명퇴해서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해왔었는데 첫째로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그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잘 돌아가겠지 네.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모순들 다 집합시켜 놓은 거가 대학이다 할 정도로 대학도 똑같이 네. 그 문제투성이고 미래가 암울합니다. 마치 대학은 고고한 학자들이 다 이게 이슬만 먹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뭐 전혀 아니다. 네. 앞으로 대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